7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어지는 호재, 역대급 실적을 전망한다. 2023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의 3사 연내 합병, 신규 제품 개발 등 호재가 겹쳐서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자, 그래서 실적 그 부분 나와 있고, 램시마 SC 얘가 올해 4분기 허가 후 출시가 된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가 돼 올해 4분기 신약으로 미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10월 기준이죠. 내년에 출시 예정이다. 휴미라, 여기에는 유플라이마가 미국의 PBM사에 등재되는 부분. 자,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방송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역대급 호재에도 2년 반 동안 실망해 왔습니다. 역대급으로. 그쵸? 그런데 이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에 웃는 놈이 결국 승자입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몇 프로 안 되시죠? 이 분들은 저는 성공으로 끝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수정, 시행착오, 수정 하다가 보면 결국은 성공으로 끝이 난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길을 평상시와 똑같이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올해 하반기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미 계속 달려나가고 있어요. 한국 증시도 달려나갈 분위기를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장세에서 언제까지 2차전지만 자금을 쏠까요? 언제까지? 그쵸? 한 번은 넘어온다. 그때 이 이벤트와 함께 실적 기반 아래서 호재가 이어진다면 한 번쯤 달려나가겠죠. 그쵸? 101번째 성공하면 성공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마침표를 성공으로 찍어야 되겠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벤처 정신, 신약 개발 성공할까? 3월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 3사합병 등 속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 부분은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은 2029년 36조 원대이다. 그래서 20일 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해당 복합 조성물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이 케미컬 의약품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 만큼 향후 행보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아직 허가된 약물 치료제가 없어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 중 하나이다. 여기에다가 지난 6월 먹는 경구용 유플라이마 요거를 라니테라피스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죠. 요게 진행되면은 세계 최초의 먹는 항체 치료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요 플랫폼 기술이겠죠. 자, 더불어서 ADC 항체 약물 접합치가 가장 확률이 높겠죠. 2024년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미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100년 만에 국내 바이오 의약품 자가면역 질환의 최초로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국보,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죠. 그러나 주가는 아직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쯤은 움직일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60%, 신약 40%,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요. 셀트리온 지금 회사 하나, 두 개는 최소한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시장에 레미케이드, 엠브럴, 휴미라 이거 다 여기 침투가 가능하잖아요. 레미케이드는 독점이고요. 휴미라와 엠브럴은 항체를 투여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요거 부작용인데 얘네가 둘 간에만 교차 처방을 했는데 이제 램시마 SC도 여기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큰 그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답답하니까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그럴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달렸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너무나 많이 달렸습니다. 잠깐 보면 카카오고 쿠팡 제친 에코프로 그룹 증권가 선 투자 조심해야 된다. 얘네뿐만 아니라 카카오, 쿠팡, 셀트리온, 네이버 하나 다 제꼈어요. 그쵸? 얘 위로 포스코, 현대차, SK, LG,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쵸? 엄청나요 지금. 지금 얘가 보면 시가총액이 6위입니다. 거의. 그쵸?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요. 카카오, 쿠팡, 셀트리온, 네이버, 하나. 여기서는 그런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 LG, SK, 현대차, 포스코, 에코프로, 카카오, 쿠팡, 셀트리온, 네이버, 하나. 이 중에 어쨌든 얘네가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달려왔습니다. 실적이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걸 또 많이 땡겨다 썼죠. 그러면 훌륭한 회사인 건 맞지만 현재 주가는 좋은 주가는 아니라는 거죠.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 국내 증시의 자금이 반도체에 얘가 안정되는 기반 아래 셀트리온 쪽으로 제약바이오로 올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자금을 쏘겠죠. 실적 찍히기 전이나 3, 4합병 전이나. 근데 3, 4합병은 시작을 하면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이게 무산이 되게 되면 엄청난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10년 후에 350조이다. 유럽과 미국이 주도권을 쟁탈 중인데 연평균 22% 급성장세를 지속을 전망한다. 근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합니까? 자, 뭐 레드오션이다? 아니면 경쟁자가 많아진다? 그거에 대한 대비로 직판을 이미 준비해 왔죠. 그러면 총알을 쓸 수 있는 볼륨이 남아 있잖아요. 경쟁자가 세지면 약가 인하를 통해서 결국은 선점을 지속해 나갑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할 때 그랬죠. 이때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세계를 지배해 왔어요. 이때 반도체를 시작한다 그랬을 때 미쳤다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반도체 돈이 됩니까? 아버지, 반도체 돈이 돼요? 그 고래 싸움에 새우동 터진다고 했다. 어떤 손주한테 얘기하죠. 그 새우가 고래를 이길 방법이 없겠냐? 그럼 마지막에 얘기했죠.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끝을 볼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반도체가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쵸? 고로 셀트리온 또한 그 역사를 써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지금 과정은 다 과정으로 보일 겁니다. 그 2년 반, 또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지나갈 거예요. 많이 힘들으셨겠지만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 2032년 최대 매출 350조 원에 도달을 추정한다. 유럽 빠른 도입으로 지배권, 미국 성장세이다. 제도 통해 맹추격하고 있다. 이 말은 뭐죠?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물결,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물결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약의 특허가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효능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재정 적자와 함께 정부 부채가 막대하거든요. 고로 큰 지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걱정을 하진 않아요. 다만 시간이 조금은 빨리 벌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있어요. 셀트리온 투자 의견 매수로 본질은 그대로이다. 바뀐 게 하나도 없죠? 램시마 SC 힘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증권과 직판 효과에 주가 향방 달렸다. 직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제품에게까지 확대가 되었고 유럽은 또한 검증을 했죠. 그 실력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전 세계 의약품의 50% 이상인 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나스닥의 1년봉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회복했거든요. 이게 너무 급하게 달려요. 보이시죠? 이렇게 급하게 달리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미 달려나가고 있어요. 국내 증시도 달리고 있고요. 그냥 본 김에 국내 증시도 한번 보고 갈까요? 코스피죠. 자, 코스피를 주봉으로 볼게요. 그쵸? 코스피도 바닥에서 좀 달려왔다. 나스닥을 좀 볼게요.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달려나가고 있네요. 그쵸? 굉장히 빨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물량 소화하고 가죠. 이러면 금리 인상하고 한번 출렁이겠죠? 그 물량 소화하고 갑니다. 중요한 건 금리를 0.25% 아니면 동결하거나 지금은 미리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달려나간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달려나간다. 근데 우리는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정이 돼야 증시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3, 4합병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 2024년도는 안 좋다. 한 번도 안 바꾸고 있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2024년도 중반기 연준의 기준금리가 5%죠. 그죠? 5% 이상이죠. 1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상금리는 그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 뭐 한 7, 8% 할까요? 9% 할까요? 미국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10%, 15%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죠. 그러면 여기에 다 댕기고 있는 파트타임이건 정규직이건 일자리 애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비스업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되는 부실, 기타 부분들은 어떨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나 기타 은행들이 현재 불씨가 꺼져 있는 상태이죠. 언발의 오줌만 놓은 것 뿐입니다. 한번 커져야 돼요. 시스템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그거는 중반부 기준점. 다시 업데이트 통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그런 걸 제가 시황을 잘 안 바꾸고 있죠. 셀트리온의 공표했던 매매 비중은 10.16, 거래량은 35만 6천 주, 오늘 0.13 강보합. 헬스케어는 공매도 매매 비중 11.10, 거래량은 62만 5천 주, 오늘 0.31 약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7.86, 거래량은 40만 9천 주, 오늘 0.12 강보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호가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볼게요. 신한, 정말 얘는 개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출근을 잘하는 애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개근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 창구를 좀 덜 볼 날이 온다면 아마 얘 시세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가 좀 떠나가면은 그 시기가 3, 4합병과 실적 기반 위에 나가겠죠. 3, 4합병이 진행되면 얘네가 머무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의 흐름을 좀 보시죠. 웬일이죠? 꽉 찼네요. 자, 보시죠. 장 초반에 모건스탠리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JP 모건도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왔다. 반갑진 않죠? 신한 창구와 JP 모건이 보인다는 건 그다지 반갑지는 않습니다. 매도 창구에 매수 창구에 신한 창구가 왔다 갔다 하고 외국계 창구 흐름에 JP 모건이 좀 보였다.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그 흐름도 또한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게 올해 하반기 7월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네요. 올해 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PBM사 그거 발표 며칠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와 함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FOMC 25, 26일이니까 27일이겠죠 새벽에 그 기준일 것 같고요. 지켜볼 게 많네요. 램시마이스 신약 허가도 남아있고 3, 4합병도 남아있고 참 기대할 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 기간 7,200주 매도, 외국인 2,100주 매수, 개인은 5,200주 매도입니다. 굉장히 약간 뭐 큰 변동은 없네요. 보합권이죠 거의 이 정도면. 연기금, 사모펀드 찔끔 5,700주, 12,000주 들어왔고요. 투신 8,400주. 큰 변동의 흐름은 전혀 없다. 헬스케어 기관 64,000주 매도, 외국인은 10,000주 매수, 개인은 55,000주 매수입니다. 금융투자가 23,000주 들어왔고요. 사모펀드가 83,000주 매도, 연기금은 찔끔 300주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해도 큰 변화가 없어요. 제약 외국인 19,000주, 기간 695주 찔끔 매도했다. 개인은 21,000주 담았고요. 금융투자가 3,000주 매도, 연기금은 2,399주 매수로 하였습니다. 아직 수급에 삼형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에 완전히 꼬였다가 살짝 풀려있는 상황이요. 주가는 밀어놨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거의 끝단을 치고 있습니다. 엄청 막 치고 있어요. 그쵸? 쳤죠?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우리는 그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유있게 기다립니다. 제 목소리 좀 드러나죠? 자, 우리 길을 제가 방송 다시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우리는 100번 실패해도 100번 시행착오 2년 반 동안 속았잖아요. 그쵸? 훅 떨어지고 1년 동안 그리고 1년 반 동안 속았잖아요. 저도 속았습니다. 갈 줄 알았는데 밀더라고. 그래서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듭 언급드리죠. 우리는 펀더멘탈에 기초한다. 기업 가치, 내재 가치에 집중을 한다. 얘네는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모멘텀과 함께 지금 충분히 자금줄이 올 만한 기대가 되어 있다. 주가는 바닥에 있다. 바닥을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지금 가격에서 떨어져 봐야 뭘 걱정합니까?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쵸?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도 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즉 밀 때까지 밀었다. 시간을 끌 때까지 끌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만 바닥이지 회사는 성장하니까. 그러면 결국 반영을 하니까. 지금 2년 반 우리는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 길 성공하는 날까지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러면 결과는 성공으로 끝이 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